서울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지역, 최근에 뭐 15억 거래도 많이 나온다 해서 뜨고 있는 지역이 있죠. 어디예요? 노원입니다. 평당 4천만원 돌파했죠. 상승폭이 서울에서 가장 크다. 뭐 때문에? 강남권 주요 단지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지만 그래도 노원이 가장 많다. 그렇죠. 그리고 송파, 노원이 급등했고 서울 상승 1위고 실거래가 15억 돌파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죠. 엄청납니다. 자, 얼마나 주도했을까요? 거래량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667건을 차지했다. 뭐 지난달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1년 내내 노원구가 많긴 했어요. 왜? 노원구의 장점, 강남이나 목동, 서울 3대 학군이 강남, 목동, 그 다음이 노원이죠. 근데 강남이나 목동은 엄청나게 비싼데 노원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다. 그들에 비해서 거품이 덜 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도 괜찮고 인근에서는 거주 여건이 괜찮죠. 뭐 강북이나 성북, 여기보다는 노원이 좀 더 괜찮다. 특히 학군 괜찮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또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좁으니까. 소형 아파트가 많다.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20평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랑 40평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랑은 확실히 20평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되겠죠. 첫 번째는 1, 2인 가구가 증가됐는데 1인 가구는 뭐 거의 아파트 거래는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니까 보통 신혼 2인 가구 이 정도가 찾기 좋은 면적들이 많죠. 그래서 가장 좁았고 가장 넓은 용산구의 6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구별 매매 거래량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형 평수가 많으니까 원래 거래가 많다. 특별히 이번에 많아진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800건대죠. 다른 데보다 많죠. 1100 압도적으로 계속 많았죠. 이번에 특별히 많아진 게 아니다. 원래부터 저 동네는 거래량이 많은 동네이다. 그리고 지금은 강남이나 마용성 등의 거품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뭐 빨대효과니 뭐 이런 이야기해도 사실상 인서울로 그런 데는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데 그래도 학군 괜찮고 노원 정도면 도전해 볼만 하겠다 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보통 노도강이 오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끝물이다. 여기까지 되는 거죠. 거래량 보면 어때요? 조금 늘었어요. 늘고 있는데 자 1월에 76건이죠. 1월에 집계가 아직 반도 안 됐다 라고 보더라도 너무 적지 않나요? 작년에 특히 노원 같은 경우는 법인이 많이 매수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를 매수하기 좋았죠. 강남 같은 거는 여러 채 하려면은 돈이 없잖아요 사실. 갭도 크고. 근데 노원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채를 매수한 다주택자들이 많았죠.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증여성 거래를 한다든가 혹은 법인에서 개인으로 매물을 다시 넘긴다든가. 요즘에 기사 보면은 맨날 그런 얘기 뜨잖아요. 법인 매물들 뭐 30대가 다 받아줬다. 물론 받아준 30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거 개소리고 뭐예요? 법인이 다시 개인, 자신한테 넘기든가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법인 매물을 넘기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죠. 그러면서 사실상 법인이 개인보다 양도세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가격을 최대한 높여서 넘기죠. 그래야지 나중에 추후 더 오르게 될 경우 양도세를 덜 내게 되는 거고 떨어지게 되더라도 양도세 안 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넘기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갑자기 12월 달에 거래량 늘어나고 가격이 뛰었다. 이거 대부분 뭐예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기면서 가격 띄운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지인 매매량 갑자기 늘어났죠. 노원 같은 경우는 서울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러니까 다시 그거 떠넘기고 있는 거죠. 왜 12월 달에 급격히 늘어났을까요? 12월 달에 다시 뜨니까 11, 12월에 다 떠넘긴 거다. 12월은 11, 12월 거래량이니까. 아마 그래서 감정원 거래량은 1월까지는 좀 나올 수 있어요. 12월 거래량이 반영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지금 1월 달인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저조하다. 근데 매매가격 지수 어때요? 언제부터 떴어요? 거의 한 6월부터 쭉 뜨다가 멈췄는데 최근에 다시 띄우고 있는 형국이죠. 이거 뭘 띄워서? 전세가 띄워서. 전세가 언제부터 띄웠어요? 5월? 6월부터 띄웠죠. 즉 임대차 3법과는 아무 관련 없이 전세가가 뜨고 있었고 전세가 띄워서 갭 줄이면서 다시 매매가까지 띄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임대차법을 시행했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없다. 요거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특히 노원 같은 경우는 실수요들이 소형 아파트가 많다는 건 그만큼 세대가 많다는 거죠. 40평대가 주로 있는 아파트랑 20평이 주로 있는 아파트랑 보면은 40평 하나 지을 때 20평대는 두세 대를 넣을 수 있으니까 실수요들이 많죠. 그만큼. 그런 데가 정확히 나타나는데 언제부터 뛰었다고요? 5월. 임대차법이랑 하등 관련 없죠. 기울기 더 높아졌나요? 아니죠. 그런데 10월부터 계속 부추긴 거죠.
처음에 좀 부추기다가 통하네 싶으니까 10월부터 담합해가지고 언론들이 부추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다. 계속 그래서 10월부터 기울기가 보통 커졌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뒤에 커지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억 돌파했대요. 웬만하면 몇 평형대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보통은 8사 기준으로 많이 하죠. 그런데 넘는 아파트가 거래했다. 대형 평수 들고 와서. 그래갖고 여기도 15억 클럽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런 10억 쉐이키들이. 그래서 보면 어디에요? 라이브 청구 신동 아파트 전용 115제곱미터. 이거 문제 있다는 거 이따 볼 거예요. 지난달 10억 7천의 매물이 거래되고 호가를 높여서 내놓고 있다. 오르니까 모두 몸값을 높이고 있어 이상거래라고 하기 어렵다. 바로 옆에서 또 뭐라 그래요? 모두 찐데다 그 15억 이상 대출이 원활하지 않아 빈도수는 줄었지만 학원가가 많고 수요가 뒷받침되는 데다 호재까지 있으니까 문의가 이어지고 가격이 뜬다. 업자들은 저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진실을 봐야 되겠죠. 그 진실을 봅시다. 가격이 비대학적으로 뛰죠? 보면 어때요? 전달만 해도 12억 13억에 거래되던 게 10억 거래되기 전달만 해도, 그리고 12월 거래를 보더라도 13억 7천 9천 14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 건이 15억 7천이다. 이거 정상이에요? 이상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만해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거기다 매물 보면 14억도 있어요. 7층인데 얘는 12층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보면은 이상한 점 있죠. 갑자기 다들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날 동시에 올리는 경우도 많죠. 여기도 그렇고 동시에 올린다. 이거 하나 띄워놓고 같은 날 동시에 올린다. 자전거래하고 담합해서 올린다. 딱 드러난 상황이죠. 기사도 떴죠. 뭐라 그래요? 요 단지는 아니지만 전용 5구 아파트가 9억 원대로 소개되어 있는데 중개업소에서 8억 원대 초반 매물이 있어 서두르라고 부추겼다. 근데 그 매도 의사가 없는 집주인과 짜고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물로 올려 시세를 높여둔 것이다. 즉 뭐예요? 8억짜리.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거래가 한 7억대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8억대 한 8억 2천 정도로 매물을 내놨다. 그렇다면 실거래가 보고 사람들이 안 사죠. 근데 이걸 팔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안 팔려는 사람들 꼬드겨다가 다 9억 천 막 이런 식으로 매물을 엄청나게 많이 내놓다. 그러면 이 8억 2천짜리가 엄청나게 싸 보이죠. 착시 효과로. 아, 여기가 7억대가 아니고 호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저렴한 물건이구나. 그렇죠. 최근 거래 실거래가는 7억대 수준이었는데 저렴한 물건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거죠. 밑장 빼기 하고 있는 거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상 거래가 14억 거래되고 있는데 15억 7천 만들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실매물이고 이런 것들이 띄우기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15억 7천은 자전거래 띄워놓고서 여기 15억 7천도 거래되는데 14억짜리 얼마나 좋아요 하면서 팔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정상 이상 거래 아니다. 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예요? 똑같이 붙어서 같이 담합하고 같이 사기치고 있는 그런 업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인근도 보면 어때요? 인근 아파트들도 보면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튀었다. 요럴 때 냄새가 나죠? 요런 거 지금 특히 12월 1월에 많이 나타나고 있죠. 12월에 많이 뛰었죠. 이거 12월에 팍 튄 이유가 뭐다? 다 지금 냄새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호가는 당연히 그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죠. 이제 뭐 때문에 뜬대요? 위미삼 여기 뭐 재건축이죠? 근데 뭐 여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여기 착공 복합 업무단지 들어가니까 여기 엄청 뜬다. 자, 근데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호재 있으면 뜬다고 하는데 반대로 떨어뜨리려면 뭐 하라 그러죠? 공급하라 그러죠. 근데 저기 복합 업무단지에 업무단지만 들어와요? 여기 주상복합 2500세대 들어오는데 공급 들어오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애초부터 공급을 한다고 하면은 이쪽에 그 대규모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할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은 공급이 없어서 오른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으로 오른다는 여태까지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실예로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금융위기 터졌을 때 입주량과 인허가량은 역대 최악 수준이었죠. 근데 집값 어땠어요? 올라서요? 떨어졌어요? 그때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공급 부족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왜?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들이 매물을 풀 때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으면 매물을 풀죠. 규제가 강화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때 떨어지면서 그 매물이 공급으로 나오는데 매번 말도 안 되는 공급 부족 탓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안 들어온다. 아파트 3,100채 짓겠다는 용산 말고 또 어디예요? 아직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테렌 골프장 만가구 들어오는 것도 첫발도 못 대고 있으니까 안 들어올 것인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지들이 공급 프레임 잡았는데 공급 소용없다 하는데 말이 안 통하죠. 이제
사실상 공급까지 들어오니까 더 위험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급 안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 몰고 있는데 막상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죠. 지정 제한하였으며 후속 사업 절차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저런 것에서는 꼭 익명으로 밝혀요. 익명의 누군가가, 거기 관계자가 LH 화장실을 이용하러 오신 분일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 한다, 규제 완화 안 한다, 혹은 이거 공급 정책 진행 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 발표가 나오고 누구가 이렇게 이름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완화책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원내에서 누군지 얘기 안 해주고, 개발 안 한다고 해요. LH 내에서 LH가 못 받았대요. 개발 안 한다고 해요. 누구한테? 누가? 저런 책임지지 못할 기사들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있다. 이제 교통대란과 녹지훼손 때문이겠어요. 사실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지. 그렇죠? 거의 뭐 사용도 많이 안 했다는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공원이면 모를까. 공원 같으면 이제 주민들이 가니까 아무나 출입 가능하고 이런 데는 아니죠, 보통 골프장은.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일부였을 텐데 갑자기 뭐 녹지훼손 같은 거 들이대고 하는 거 뭐예요? 집값 떨어질까 봐죠. 국토부에서 분명히 교통과 녹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문제는 집값 떨어질까 봐 반대하고 있는 거죠. 4천 가구 들어오면.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들어오고 공공임대 막 이런 거 들어오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반대하는 거죠. 사실 그 인프라는 어디서 다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강남에 뭐 명예를 훼손한다, 공공재건축 반대, 지읒리을이죠 진짜. 거기까지 그 인프라를 국가에서 다 깔아주고서 그렇게 지원해줬는데 국가에게 공공임대 하나 바치지 못하겠다, 공공임대 나오면 집값 떨어지니까 공공임대는 인프라는 우리만 누려야 된다,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속내는 뭐예요?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집값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솔직히 저도 노원 살아봤어요. 노원에 녹지가 없어요? 노원 녹지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널린 게 산인데. 자, 그 다음에 서울형 재건축 나오고 있죠. 상계주공 5단지 996가구로 해서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시가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해 기간 줄이고 해서 빠르게 공급하겠다. 자, 공급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공급 막 무산됐다고 헛소문 내고 있지만 공급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 갖은 뒷거래로 가격 띄우고 있다. 여기까지 다 나온 거죠. 결론, 노원이 뭐 때문에 떠요? 거래량이 많다? 소형에다가 플러스 부동산 시장 막바지에 나타나는 노도광 띄우기 현상이죠. 또 뭐가 많아요? 가격 상승률이 높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집값이 엄청 뜨는데요. 뭘로 띄우고 있는 거예요? 담합 부동산과의 결탁. 그래서 사기를 치고서 가격을 띄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빠르게 추진되는 것도 많다. 재건축 안 한다, 정부에서 막아서 재건축 안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들 지금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러니까 공급 내주고 싶으면은 그냥 안전진단만 통과시켜줘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맨날 공급 부족 하는 거죠. 그간 공급이 과잉이었고 공급 부족 절대 아니고, 특히 노원에는 공급이 더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도 계속 오른다고 보실 건가요? 항상 그 부동산 시장 막판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거주지, 노도광, 금강구, 은평구 이런 데를 노려서, 목동이나 마곡 아닌 뭐 강서, 양천구 이런 데 항상 노려서 마지막에 서민들한테까지 팔고 빠지는 상황인데, 그 몇 안 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띄워주면서 계속 오른다고 부추기는 것에 넘어가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다. 집값 갚느라 허리 휘어서. 그런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노원 저가격 아닙니다. 저평가 아니고 고평가예요. 다른 데가 굉장히 거품이 미친듯이 많이 꼈고 여기는 거기보다 조금 덜 꼈을 뿐이지, 떨어지게 되면 결국엔 다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